오늘은 세도나 마음혁명의 그 영적 스승님인 레스트 레븐슨의 이 깨달음의 얻기까지에 대한 그 일화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풍요의 법칙을 자신의 실험으로 증명하게 된 레스트 레븐슨의 이야기입니다. 1952년 4월 그는 결국 마지막 돌파구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정적 그 자체였다. 내가 죽어가던 그때가 겨우 3개월 전이란 말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 굉장한 일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다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어떻게 보면 수천 번의 생이 지나간 것 같기도 했고 그저 한순간의 일인 것 같기도 했다. 시간이란 개념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그 정적의 순간을 떠올려 보면 거기에는 시간이란 그것은 없었다. 거기에는 단지 항상 지금만이 있었다. 시간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이고 다름과 분리의 세상에서나 의미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가 있었던 거기는 모든 것이 하나 같았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데다 모두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우주의 모든 원자의 내재해 있는 순진무구한 평화, 그것이었다. 그는 그 평화였다. 저 멀리 의자에 앉아있는 그의 몸은 자그마하게 보였다. 만일 그가 그러기로 한다면 그는 그 몸을 자신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 자신이 전 우주에 퍼져 있는 것으로 느꼈다. 그가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몸이라는 것은 그 광대한 우주 속에 미미한 점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모든 곳에 존재했다. 여행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오직 생각으로 그는 거기 있었다. 그것은 내게 자명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뿐이었다. 당신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그냥 단순한 일상일 뿐이다. 그렇게 나는 내 몸과의 동일시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나의 존재성이 모든 존재성임을 보았다. 그 존재성은 광대한 대양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물방울들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대양이다. 이런 자각은 모든 존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원자들과도 하나가 되는 동일시를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이었고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처음에 당신은 우주가 당신 안에 있음을 본다. 그러면서 그 우주가 당신 자신임을 보고 동시에 이 우주가 하나임을 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분리,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일들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난다. 이제 당신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규정한 한계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당신은
그것들을 그저 아른거리는 꿈으로 볼 뿐이다. 당신의 존재성은 한계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기이한 여정이었다. 이전에는 지금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보았다. 그러면서 이런 속담이 떠올랐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알 뿐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마다 나는 늘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실험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이것을 계속했고 굉장한 일이 벌어졌다. 만일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라면 내가 그들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만일 내가 전등하다면 어떤 능력을 써볼 수 있을까? 사실상 그러한 능력들이 내게 드러났다. 실제로 나는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2번 정도는 실험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증명해 나갔다. 우리는 늘 실험실에 갔고 거기서 그것을 증명했다. 어쨌거나 그것은 훌륭한 훈련이었다. 제일 처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말하겠다. 어떤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온다. 책상 위에 컵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컵을 내 마음으로 다른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만일 그가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만일 그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연히 아니지 라고 말하면 컵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내게서 떠났고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로 기도했다. 그로부터 나는 침묵을 배웠고 다른 이들의 믿음과 신념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다.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서 의심은 사라졌고 그가 한때 조롱하기조차 했던 그런 능력들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재미삼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런 초능력 같은 것들에 집착하고 머문다면 그는 그 자체의 덫에 잡힐 것이라는 것도 눈치챘다. 그런 것들은 최종적 목적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이것들을 놓아버리고 좀 더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한계를 부수어주기 위해 그런 실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럴 때는 그런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나는 레스터는 결코 자신을 행위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어떤 에고가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중개자 역할만 했을 뿐이다. 그는 또한 지성의 원천을 깨달았다. 그는 오직 하나의 지성이 있음을 보았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한한 지식, 무소부지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지성이 사실상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모두 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전능이었다. 이 전지의 전능은 바로 우리 개개인 모두의 내면 거기에 있었다. 지성과 에너지의 원천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건 역시도 무제한으로 가능함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이전에 가졌던 강박과 억압들, 그리고 얽힘과 구속들로부터 나를 풀어주면서 일어났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전혀 흘러본 일이 없었던 그 무제한의 힘이 흐르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나는 이전에는 바로 나 자신이 이 에너지를 막고 있었던 것을 보았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 댐을 막고 있었던 나무 쪼가리들을 조금씩 수서 풀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했던 그것이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면서 나는 나무 조각들을 제거했고 그것은 그 무한의 흐름을 점점 더 원활해지게 했다. 마치 막혀있던 댐에서 나무 조각들을 하나하나 빼면 그만큼 더 굵은 물줄기가 흘러나오듯이 말이다. 더 많은 조각들을 빼낼수록 더 많은 물이 흐른다. 그러므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나무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하여 무한의 에너지와 힘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내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엄청난 에너지가 내게 밀려 들어왔고 그럴 때면 나는 의자에 뛰어 올랐다. 그러면 나는 곧장 현관으로 나가 걷고 또 걸었다. 한 번에 몇 시간씩, 때로는 한 번에 며칠씩. 내 몸은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걷거나 뛰면서 이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했다. 한 번은 아주 이른 아침에 뉴욕 도심을 걸었던 적이 있다. 그냥 걷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실험을 마쳤을 때 그는 모든 물리적 현상을 만들어내는 외부 대상들을 공급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 자신이 정신적으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선천적으로 개개인은 그 어떤 소원과 갈망을 갖더라도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전지와 전능을 가졌다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 사실은 결국 그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가 발견한 것들을 세상에 나누고 싶었다.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또한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임을 알게 되기를 원했다. 그 당시 그가 항상 기본적으로 말했던 것은 개개인의 내적 존재의 완전함이었다. 그가 그렇게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서 다른 존재들 또한 모두 완전한, 모든 것을 아는, 모든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수용해 주었고, 바로 그 인지에 의해 사람들은 괄목할 만한 향상을 일궈냈다. 오랫동안 사업에 몸담아 왔던 관계로 레스터는 깨달음 이후에도 누군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 물어오면 실용적인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기도 했다. 1954년 그는 이러저러한 많은 성취 속에서도 아직 100만 달러를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또한 새롭게 만난 친구들이 오직 가난해지는 것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그들은 레스터가 얻은 이 정적인 평온을 일종의 결핍 상태라고 이해했다.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려라. 그러한 것들은 그대들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와 같은 교훈들이 내적 고요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돈과 야망,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이 되었다. 레스터는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세상 것들과 돈에 대한 집착이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단지 느낌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모든 느낌들이 수정될 수 있고 놓아버릴 수 있는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죽기 살기로 집착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정신적 자유가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100만 달러를 만들기에 착수했다. 그에게 깨달음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질 수 있고 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했다. 실제로 그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만이 오직 단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는 뉴욕의 실제 부동산으로 이것을 증명하기로 결정했다. 1953년 그는 현찰 한 푼 없이 아파트 건물들을 사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운용해 수익을 내고 시세에 따라 팔고 샀다. 결국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그는 100만 달러, 그 당시 100만 달러는 현재 달러와 가치로 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85억 정도가 넘는 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실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고 돈 한 푼 없이 대출과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여러 채 샀다. 나는 23채의 아파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거래는 전적으로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얻어야 한다. 만일 거기 중개인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기대한 만큼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판매자는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 이익을 얻으면 그의 건물을 팔았다. 만일 거기 법률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는 그의 몫을 가져갔다. 모든 사람이 모든 거래에서 자기의 몫을, 이익을 얻었다. 이런 것들은 모든 거래에서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 어떤 이도 그 일로 고통받은 일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만 한다. 모든 이들이 혜택을 입어야 한다. 모든 판매자들이 팔기를 원했고 모든 구매자들이 사기를 원했다. 나는 조화가 이 우주의 기본 법칙임을 발견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과 잘 조율될 때 모든 일은 아주 작은 노력으로 척척 풀려나갔다. 다음엔 무엇을 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므로 자신의 새로운 이론을 사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럼 다음엔 무엇을 증명할까? 그러자 재산을 이렇게 모아둔다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언제라도 모두 이룰 수가 있었다. 또한 재산을 모아놓는다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다.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그리고 그는 이것을 테스트하러 나섰다. 그러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 며칠 전쯤이다. 나는 따뜻한 지역에서 2주 동안 짧은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로스앤젤레스는 뉴욕에서 아주 먼 곳이다. 좋아. 그럼 로스앤젤레스에서 크리스마스 새해 휴가를 보내기로 하자. 모든 것은 술술 풀려나갈 것이고 나는 보살핌을 받을 것이다. 그러한 확신한 신념으로 나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다. 골목을 벗어나기도 전에 나는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와 부딪혔다. 그가 말했다. 와우, 레스터, 내가 자네를 찾고 있었다네. 기억하나? 내가 자네한테 빚진 돈, 그걸 갚으려고 했는데 자네를 찾지 못했지 뭐야. 그리고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비행기 왕복 티켓을 살 수 있는 돈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 돈으로 나는 표를 샀다.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문득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전화를 걸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 오, 레스터, 자네가 전화를 하다니 정말 반가워. 우리가 지금 막 새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거기에 남는 방이 하나 있다네. 자네가 거기 와서 우리랑 같이 지내지. 지금 어딘가? 그들은 나를 픽업해서 새 아파트로 데리고 갔다. 그 다음 날 나는 부엌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여기서 차 없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런 지금 나에게는 자동차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말했다.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고는 놓아버렸다. 다음 생각이 일어났다. 빌에게 전화하자.
그는 몇 년 전에 내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함께 여행한 적이 있던 오래된 친구였다. 나는 빌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말했다. 레스터, 마침 자네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어. 어디야? 좀 보지. 내가 지금 당장 거기로 가지. 그리고 그는 15분도 안 되어 내 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부엌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는 중이었는데 내가 말하기도 전에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자기 차 열쇠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주며 내게 말했다. 여기 머무는 동안 그게 얼마가 되건 이 차를 쓰게. 나는 이것이 필요 없거든. 나는 스튜디오 옆에 살기 때문에 걸어가면 돼. 나는 그에게 감사했다. 나는 이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 열흘쯤 뒤에 나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가 1월 3일경이었다. 나는 트랜스월드 항공에 전화를 했는데 그들이 말했다. 미안합니다. 1월 내내 좌석이 없네요. 모두 예약이 되었고 대기자 명단에도 넣어드리지 못하겠어요. 모든 항공편의 대기자도 이미 3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누가 예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나?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가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에게 물어보았다. 나는 정말 뉴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나? 나는 말했다. 나는 가기를 원해. 나는 짐을 쌌고 10시경 공항에 도착했다. 뉴욕행 비행기가 어디서 떠나는지 물어보고 그쪽 입구로 들어갔다. 한 남자가 뉴욕행 비행기에 짐을 선적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혹시 예약하고 안 온 사람이 있나요? 그는 말했다. 네, 한 사람 있네요. 그러나 기다리세요. 내가 짐을 모두 다 쌀 때까지, 실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세요. 그가 짐을 싣는 동안 한 여인이 다가와 나와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남자 뒤에 서 보세요. 혹시 자리가 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녀를 내 뒤에 세웠다. 그는 짐 싣기를 다 마치고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서 있던 그 연인을 데리고 비행기를 태웠다. 하지만 나는 100% 괜찮았다. 그는 다시 나에게로 오더니 좀 전에 자신이 한 짓을 깨닫고 너무 놀라 입을 벌렸다. 나는 그를 진정시켜야만 했다. 그가 나를 진정시키는 대신 그에게 괜찮다고 말한 다음 나는 물었다. 다음 비행기는 언제입니까? 그가 말했다. 1시간 안에, 저기 들어오고 있네요. 그는 나를 그 비행기에 태워주었다. 좀 전에 탈 뻔했던 것보다 2시간이나 빨리 뉴욕에 도착하는 직항편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가는 직항편은 그때 처음 타보았다. 그 당시에는 직항편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고 대부분의 비행기가 적어도 한두 군데 이상 경유하곤 했다. 그 덕분에 나는 직항편을 타고 뉴욕으로 돌아왔다. 돈 한 푼 없이 출발해서 돈 한 푼 없이 돌아온 것이다. 나중에 세계 일주 여행으로 나는 다시 한번
풍요의 법칙을 증명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나는 그것이 필요하므로,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네, 이렇게 레스터 레븐슨이 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깨우침을 세상에 전하고자 할 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것을 물질로 이렇게 증명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모든 내적 한계를 놓아버리는 릴리징 테크닉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궁극의 도구를 갖게 된 그는 이 릴리징 테크닉을 갖고 3개월이라는 기간에 완전한 건강과 심오한 내적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레스터 레븐스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정착해서 명상센터를 짓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방법과 명상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도나 메서드이고, 세도나 메서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이 저자인 헤일 도스킨과 또 의식혁명으로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와 같은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지금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우리가 레스터처럼 극한 상황,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때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보를 접하고 삶을 시작한 이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두려움, 나의 부정성,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떠한 전체 의식에 반하는 개별적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고 또 흘려버리고 또 다시 흘려버리고 이것을 끈질기게 지속해서 해나간다면 어느 순간 그 자신마다 독특한 여정에서의 그 임계점에 도다르게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 이러한 새로운 창조자, 한계 없는 창조자가 되면서 궁극의 행복을 찾는 여정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궁극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로 세도나 마음혁명 함께 해보았는데요.
레스터 레븐슨이 3개월에 걸쳐서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한계들을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우리도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세도나 힐링 요법, 세도나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도록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놓아버리기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흘려버리기, 놓아버리기 등으로 다시 한번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